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이세요.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그리고 짝꿍 어디 갔습니까 오늘? 자가격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 얘기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 다 알 거야. 언론에도 났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확진은 아닙니다. 음성이지만 이제 확진자와 접촉 방송국에서 방송하시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접촉한 동선이 확인되는 바람에 오늘은 집에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를 저희가 급히 모셨습니다. 뉴스쇼와는 익숙하신 분이죠. 국민의힘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용인병위원장 이상일입니다. 예.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은 아니고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뜻깊은 날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현 변호사님 무슨 생각 드세요? 우리 또 이상일 의원님 제가 사무실 있는데 지역구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죠, 예전부터. 사실은 올해가 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올해 시작은 코로나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좀 무사히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소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딱 이제 하루 남겨놨구나 하는 순간 무슨 생각 드세요, 이상일 전 의원은? 글쎄요, 올해 참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선거, 코로나 없는 세상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소망은 좀 여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말씀으로는 협치 많이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좀 진정한 협치가 됐으면 좋겠다. 여당의 우리가 독주를 올 초에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쭉 봤는데 또 올해 마지막에 정기국회 때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엔 좀 여당이 협치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두 분은 굉장히 심오한 것들을 오늘 생각하고 계시는 12월 30일 뉴스닥 본격적으로 오늘의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 보죠. 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은 뭘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일단 공수처장 드디어. 예, 공수처장. 네. 일단 뭔지만 발표 먼저 할게요.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범야권의 후보들이 활발하고 그래서 범야권 후보에 관심 있는 인물 제가 세 사람인데 사실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자, 그 누구? 안철수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상한가로 공수처장 안철수 이렇게 뽑아 오셨군요. 어디부터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뒤에 얘기하신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이 소속이 아니고 아니죠. 국민의당 소속 후보인데 어떻게 이분을 상한가로 뽑아 오셨습니까? 일단은 내년 4월 7일 실시될 서울시장 보궐선거 물론 부산도 같이 실시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원래는 대권 도전에 늘 관심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한 40일 전쯤인가요? 국민의힘의 전직 의원 모임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더 좋은 세상으로 마포 포럼에 초대를 했을 때도 대권 도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면서 서울시장 보선 정말 중요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지면 당신의 대권 도전도 부산될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야권 플랫폼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야권의 어떤 힘의 결집 이걸 강조했는데 내년 보선을 생각해서 그때 야권의 결집에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대선 도전도 가능한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 서로 지리멸렬해서 진 다음에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도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다는 이제 본인의 결단을 밝힌 건 환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범야권의 단일화 문제도 부각이 되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아직은 소위 말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만큼 무게감 있는 분이 아직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상당히 지지율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선언은 안 했지만. 선언은 안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 또 나와서 자극받을 거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경선을 이제 치러질지 이게 관건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후보를 선출한다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논의가 의미에서.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런 결단으로 이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의미에서 네.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아니고 국민의당 대표지만 상한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근택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봅니다. 딜레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결국 대권 후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대권을 포기하면서 나왔고 지난번 대선에도 나갔고요. 그럼 지금 야권의 대권 후보가 누가 있느냐? 사실은 가장 강력한 후보는 윤석열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서울시장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정도 친다 그러면 지지율을 보면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유승민. 근데 유승민 대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보다는 대권에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유승민 대표는 딱 선 그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난 대선이다. 지난번에 아마 뭐 예. 사무실 열기도 했지만 네. 뭐 그것도 제목도 아마 2020 이렇게 지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오세훈 나경원 의원인데 오세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선수를 뺏긴 감이 있죠. 아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결자 해지 나오면서 오세훈 의원은 그럼 이제 원인 제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대비되거든요. 그때 무상급식 그렇죠. 투표 때문에 그만둬서 그렇죠. 이렇게 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출발에 명분이 없고 그다음에 급에서도 일단 대권 후보급이 안 되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보면 최근 뭐 나오는 게 보면 뭐 당대표 나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나갈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약간 제가 보기엔 핑계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패스트트랙 수사. 그때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어찌 보면 다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후보들이든 아니면 여당에서 아니 뭐 당선돼도 얼마 안 가서 금방 무효될 텐데. 왜냐면 그 고민하고 500만 원 있을 거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선거법 피선거권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안철수 대표에서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저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리그는 그냥 예선전밖에 안 된다. 거기서 이겨도 어차피 본선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면 후보가 누가 안 달라붙거든요. 저는 안철수 대표는 그냥 버티면 자기가 그냥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계산을 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주자들도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기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저는 지금 오세훈 전 시장하고 나경원 전 의원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신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오세훈 전 시장 출마 명분 없다 고민하고 있다. 이건 요즘 대권 후보급이 또 아니다 그러셨어요. 현 대변인께서는.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최소한 그래도 지지율면에서. 5% 이상 정도는 언저리 있어야 뭐 우리가 후보군을 치는데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고 나경원 전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 때문에 곧 발목 잡힐 거라서 안 될 것이다. 자, 이상일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민주당식 전형적인 재논의 물대기, 아전인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뭐 수사와 법원의 판단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뭐 500만 원 이상 받아가지고 피선거권 박탈당할 거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건 오바다, 지나치신 거고. 오세훈 전 시장은 사실 대권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당내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오세훈 시장을 대권 주자로 넣어서 여론조사 해요. 다만 예. 오세훈 전 시장뿐 아니고 국민의힘이 이제 여기서 자성하고 분발해야 할 대목인데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뭐 이렇게 아주 막강한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존재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분발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대권 주자인 건 사실이고. 그럼 오세훈, 나경원 두 분 결국 나올 거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전망. 두 분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를 해서 만약에 선거에서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서울시장 선거로 이렇게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건 안철수 전 지금은 현 대표하고 생각이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오세훈 전 시장하고 좀 가깝지 않으세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알죠. 어떻게 지금 마음 잡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뭐 이야기 나눈 적은 없지만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에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한번 보시면 뭐 딱 부러지게 내가 뭐 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출마를 할 가능성과 아니면 또 소위 말해서 뭐 선대위원장이나 네. 뭐 이런 역할을 해서 도와주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실은요. 경선 민주당에서도 아직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출마 선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우상호 의원 하셨어요. 예, 뭐 네. 그분 한 분 하셨는데 내년에 이제 1월 중순쯤 되면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야권은 뭐 상당히 관심을 키운 이런 측면이 안철수 대표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네. 야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죠. 그리고 기대감도 커졌고 서울시 여론조사를 보면 각종 조사에서 이번에 선거에서는 야권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현재는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마지막 그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한 그 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19일, 여러 20일이라는 조사. 그렇게 나오고. 알겠습니다. 예, 뉴스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의 상한가로 가보죠. 공수처장. 공수처 처음 얘기 나온 게 96년이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하려다 못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어찌 보면 1호 공약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공수처 문제로 결국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20몇 년 만에 드디어 이제 공수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 8분 정도는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뭐 인사위도 남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결국은 설치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권력기관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분의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 6차 회의에서 후보 추천위 6차 회의에서 김진욱, 이건희 두 명의 후보자가 선출이 됐고요. 한 명은 판사 출신, 한 명은 검사 출신입니다. 이르면 오늘 문 대통령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사청문회 거쳐서 공수처장이 탄생하는 건데 두 분 다 뭐 만족하세요? 일단은 뭐 중립적인 변협에서 추천했던 분이고요. 두 분 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결국은 야당에서 계속 여당 편 아니냐, 여당 쪽 인물 아니냐. 근데 이제 변협 회장이 계속 얘기했죠. 뭐 나는 정치적인 중립이다. 그리고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을 한 분씩 임명하셨고, 그다음에 뭐 물론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저도 보통 생각하기에 남자보다는 여성, 그다음에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 그리고 변협에서 추천하는 분,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법조계 내에서. 근데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합리적인 분들이, 중립적인 분들이 추천됐다고 봅니다. 그 판사 출신인 김진욱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들 막 나오던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 이건희 부위원장도 훌륭하시고, 근데 이제 검사 출신이지만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임명직에 됐었거든요. 공직에 지금 저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하시잖아요. 현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야당에서 보기에도 검사 출신이어서 긍정적도 있지만 현 정부랑 코드가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판사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부와 얼마나 가까우냐도 저는 아마 좀 알 것 같아서 저는 뭐 김진욱 그 재판연구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큰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관심을 안 두세요? 아니 변협 회장이 나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다면 중립입니까? 그 변협 회장이 추천위원회에서 하신 언행을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의심할 만해요. 편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한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여당끼리 추천한 두 분이 올라갔어요. 그 두 분 중에 뭐 누가 된들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앞으로 공수처가 어떻게 나올지 잘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뭐 출범해서 움직일 때 공수처장 정말 중립적으로 하는지를 주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난해 말 이제 내년쯤 되겠죠. 지난해 말 또 올해 초에 그렇게 공수처 출범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격돌하더니 야당 말이 맞았다 이런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사태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당 의원들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국민 기억하십니다. 변명 많이 하셨어요. 그 변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국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말씀이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결국은 정권의 권력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걸
생각을 야당은 많이 하고 있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 권력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를 왜 세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웠는데 검찰 하는 거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할지 권력이 국민이 아실 거다. 만약에 공수처가 출범해서 정권에 살아있는 범죄를 수사하려고 할 때는 네. 그 공수처의 수사권도 또 박탈할 겁니다. 공수처장 또 바꿀 거예요. 자, 이거는 현 대변인님이 지금 팔짱을 끼고선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고 계셨거든요. 지금 두 가지인데요. 처음 뭐냐면 이제 대한변협이 이제 여당 편이다 이 부분인데요. 변협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직선제로 뽑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근데 법률가들이 좀 보수적이에요. 변협 선거에서 그동안 보면은 서울 변협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지만 가장 발언권이 센 데들이 대형 로펌입니다. 김현장이나 태평양. 왜냐면 워낙 많거든요. 다른 변호사들은 1대1인데 로펌들이 영향력을 다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이찬희 지금 변협 회장도 그동안 본인은 이제 공수처 자체는 반대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본인 추천이 들어왔을 때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협이 여당과 같이 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장도 바꿀 거다 하시는데 공수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3년. 보장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이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 날카롭게 원래 공수처가요 특검의 상시 특검이라 보시면 돼요. 그동안 뭐 상시 특검법도 만들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이 지금 누가 임명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사 결정 경우는 결국 아마 공수처장이 갖게 되는데 공수처장이 본인이 누가 추천했는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3년이면 내년부터 3년이거든요. 그럼 네. 나중에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뭐 본인 스스로 얼마나 독립성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마치 이게 검찰을 장악해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이제 뭐 공수처를 여당이 말이죠. 작년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 있는 그 가장 핵심 조항이 야당한테 준 거부권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추천위원회 회의 한 2번 하고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후보는 지금 다 그분 현재 추천된 2분도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명단에. 근데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그 법을 또 개정을 해서 거부권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그 속셈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효소송까지 들어간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인가요? 공수처장이 선출이 되면? 원내대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최대한 다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놨지 않습니까? 공수처 이거는 이 소위 말해서 헌법에 없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또 이제 무효소송까지 내는 건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올 초에 내놓은 그 헌법소원에 대해서 지금 1년 가까이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거 이건 사실은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국가기관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을 안 해주는 거 이거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서둘렀어야 할 문제를 지금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이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저는 민주당 뭐 입장. 주영 원내대표가 법적 대응하는 건 본인 자유죠. 근데 의원직 걸고 했으면 좋겠다. 의원직을 걸고 하셔라? 네. 왜냐하면 사실 얘기하는 게 지금 2-3가지 있는데 하나 얘기하면 뭐 비토권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거의 그동안 여기 추천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은 공수처 결사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공수처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위원이라고 하시고 공수처 한 번도 찬성한 분들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 목소리 들어오신 위원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 추천위원한테 다시 추천권을 안 줬다 그랬는데 2번이나 줬거든요. 그리고 23일 6시까지 추천하라 그랬는데 한 사람 사퇴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나한테 주라는 거잖아요. 추천권을. 지연 작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실제로는 이걸 추천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를 견제하는 목적보다는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 의원들 기존에 다 있던 의원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반대한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명분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자꾸 위헌 재판 얘기하시는데 그건 헌재가 판단하는 부분이죠. 사법부 판단 부분인데 국회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거 그날 사실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네. 나머지 다 법률가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한 거를 저는 법적으로 쟁송한다? 주영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인데 네. 이런 어떤 입법부에서 한 역할 그리고 다 법률가들이 한 역할인데 법적 소송을 하겠다. 저는 뭐 의원직 걸고 하실 거면 하시고 절차상 문제 전혀 없다 이 전혀 말씀이세요. 없다고. 절차상 하자 있다 없다 이걸로 지금 갈리는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거 거실 거면 의원직을 걸고 가셔라. 이런 민주당 입장. 아니 법적 대응을 하는데 의원직까지 걸라는 건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이 선출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여당이 해온 거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공수처 거부권 이제 뭐 공수처장 추천하는데 야당의 거부권 박탈하는 법 불편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개정. 그러니까 여당이 말을 했다가 바꾼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제도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비례정당 짧게. 안 만든다고 했다가 만들었죠. 그다음에 보궐선거 왜 이루어집니까? 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문제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공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당은 바꿨어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한테 6개의 수사권은 줬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니까 그것도 불편하니까 그것도 없애겠다. 아예 검찰청까지 없애겠다는 발상을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수의 독재, 수의 행포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뉴스다. 두 분의 시각이 뭐 많이 갈리죠. 여러분의 의견들은 보내주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이상일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